네, 여러분, 1강의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시간이겠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거 저희 인간과 공간이라는 강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공간의 강의 소개, 강의 목적이죠.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울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왔네요. 제 사진이 가리고 있죠, 여러분? 옮겨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어요. 자, 우리 말 그대로 인간하고 공간입니다. 여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인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인간 공간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공간 즐기고 있나요? 공간이 뭔가 생각하기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어떤 느낌? 아니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공간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사람은 늘 공간에 있고요. 그 공간에서 뭔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지, 그걸 많이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지 그 정도의 차이죠. 공간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느낌들이 저의 감각을 가지고 뭔가 통해서 저희한테 오겠죠.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 그쵸? 쫑긋한 귀, 어떤 손의 느낌? 이런 감각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런 감각을 통해서 봤는데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우리의 전공하고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이거요. 공간을 구성하는 장치. 말이 어려워서 장치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책상, 여러분 방에 있는 창, 문 이런 것들이 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은 결국은 뭘 하냐면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되기도 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공간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간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게 감각을 이렇게 일깨우는 게 본 수업에 되게 이렇게 넓게 이야기하면 그 목적입니다. 수업의 목적이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저희가 사실은 건축가죠. 건축가. 여러분 나름 건축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나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올 거고 저희는 1학년 1학기 지금 수업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간 즐기기입니다. 흔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맛이 좀 예민하고 까다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리사로서 뭔가 하려면 먹는 걸 좀 즐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저기에요. 패션 모델 또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럼 내가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겠죠. 가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교수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과목을 만드는 거가. 그래서 건축을 하는 친구들, 공간을 만드는 친구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공간을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간을 많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막 즐기고 막 일부러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막 반짝반짝이고 막 이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공간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즐기기도 하지만 느낌요. 우리 보통 연극학원 가거나 연기하는 사람 보면은 슬픈 표정 해보세요. 슬픈 연기 해보세요. 아픈 거, 눈물 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우리는 공간을 일단은 먼저 즐겁지만 즐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공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은 아주 행복하다. 조금 스산하다. 포근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을 공간을 느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공간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꾸민다는 거는 만드는 거 이전이에요. 정리정돈하는 거, 가구를 배치하는 것들, 뭐 소품을 갖다 놓는 것들, 이런 거 다 공간을 꾸미는 거죠. 이전에 청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가 기본인 다음에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오한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건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하는 게 우리는 건축가로서의 뭔가 전문인이 돼가는 거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인간과 공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겁니다. 일단 공간을 즐기고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이 다양한 약간 예민하고 약간 샤프한 어떤 엣지 있는 뾰족한 공간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가는 거를 네, 요 수업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자, 인간과 공간의 강의 목표는 뭐냐? 강의 계획서에 이렇게 써졌을 거예요. 인간이 공간을 느끼는 공간의 느낌을 알고, 아까 말했죠. 행복한 느낌, 약간 조용한 느낌, 굉장히 활달한 느낌, 이런 다양한 느낌을 알고, 이거를 느끼는 게 인간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인지 감각으로 조금 좀 전문적으로 세분화해보고, 물리적 장치, 벽, 창. 사실은 우리 이번에는 되게 쉬운 가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구.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동이죠, 행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은 공간도 가구가 어떻게 놔여져 있고, 창이나 벽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고, 서로 어떻게 교차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 느낌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로 공간의 많은 사례를 보는 거. 와, 요새 여러분, 뭐, 별그램, SNS들 많이 하잖아요. 좋아요, 하트 뿅뿅 눌러줘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저기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이 하트 뿅뿅을 여러 개 받는 거예요. 좋아요도 해야죠, 좋아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전혀 부담이 없고요. 전혀 여러분이 학문이어서 막 이렇게 빡빡 할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1학년 1학기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나요? 목표에서 대충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봅시다. 일단 우리는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느낌, 인간이 공간에서 느끼는 느낌을 조금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독서실을 공부하거나 강의에서 책 보거나 아니면 게임 속에 파묻혀 있거나 바삐 살아서 잘 몰랐던 공간 느낌을 알고 느끼는 거, 어떤 느낌을 통해서냐, 이게 시각으로 오는 거냐, 청각으로 오는 거냐, 뭐 소리가 들리는 거냐, 뭐 음악이 오는 거냐, 냄새로 느끼는 거냐,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축가죠. 건축가예요.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건축가인데 왜 가구냐면 이게 가장 쉬워요. 아주 쉬운 장치예요. 건물을 직접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가구가 우리한테 친근해요. 그래서 가구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행태요. 의자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거죠. 침대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눕겠죠. 앉는 사람, 눕는 사람. 이런 거를 또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1대1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집을 그대로 만들 수 없으니까 축척 스케일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1대 100으로 표현이 될까? 1대 50으로 표현이 될까? 1대 10으로 표현이 될까? 하는 축척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무엇보다는 이 실제 사례를 많이 보고 그거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게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인간과 공간이라는 두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나가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이요. 그쵸? 자, 수업 방식이요. 수업 방식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저희 수업은 아마 이거는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건 코로나가 이제 다 진정이 돼 가건 수업에 방해받지는 않겠다 해서 요거는 행정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행정부서에 문의하시고요. 행정부서에서 지침이 나올 거지만 저는 무조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강에서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지금 제가 만든 PPT요. 파워포인트 PPT 영상을 항상 업로드 할 겁니다. 어디에? 우리 학교 빅포레스트에. 다 넣는 거는 아니고요. 간단히 넣을 거예요. 여기 써졌네요. 그래서 빅포레스트를 활용하시고 본강의는 이쪽 본강의 앞뒤로 있는데 이전 강의를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전 시간 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본강의가 좀 많겠죠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실습하는 것도 있고 사례 찾아보는 것도 있고 더하기 과제까지 해서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과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과제 발표한 거를 그 다음 시간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해 볼 거예요. 간단히. 뭐 모든 학생들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과제한 거를 검사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과제 공유를 하고 다시 본강의를 하고 본강의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를 그 다음에 하고 이게 수업 시간에 하지만 안 되는 거는 과제가 되고 이게 다시 과제한 거를 그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항상 본강의에 관련된 거를 실습하고 올리고 수업 시간에 안 되는 건 과제하고 그 다음 시간에 같이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의 계획서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거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썼는데 조금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거를 움직여 볼까요? 됐어요. 자, 중간 진도와 수행 정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네요. 왜냐면 항상 강의 계획서 가지고 수업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조금 이 중간에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간에 요 내용들이 조금 더 사례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보강이 되거나 하면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거의 바뀌진 않지만 80%는 그대로 가는데 혹시 약간의 하다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이거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거 감각에 대해서 한다, 가구에 대해서 한다, 스케일에 대해서 한다, 공간에 대해서 만들어 본다 라는 거 있고요. 1강에서 소개시켜줬죠. 저희 학교는 15주 강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요.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고요. 저는 7주와 14주에 과제 발표가 있습니다. 이 과제 발표가 조금 큰 과제 발표고요. 중간중간에 매 수업 시간에는 말했듯이 수행 활동을 했던 것들, 그거가 간단하게 과제를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이어서 갈 수 있는 활동이 쭉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전체 강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고 다음 주에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감각에 대한 거, 동작 공간, 뭐 가구 역할, 스케일, 그 다음에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 이쪽은 구체적인 사례예요. 침대 있는 공간, 책상에 있는 공간, 화장실, 주방, 기타. 이런 테이블이나 식탁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중간 과제 안내를 할게요. 2주차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요 건축탐구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건축탐구집을 쫙 해놓으면 그 내용을 잠깐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도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영상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주차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요. 감상문을 한글로 간단하게 길지 않게 쓰고요. 발표는 PPT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자는 우리가 지금 밤마다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많은 친구들이 다 발표는 할 수 없고요. 과제는 감상문하고 PPT는 다 모두 제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출을 하지만 발표는 자발적 신청자들 또는 선착순 사람이 많을 경우 그래서 발표를 하고요. 주요 포함 내용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7주차 전에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과제 언제 한다? 7주차요. 7주차. 미리 공지합니다. 왜? 그때 닥치면 모든 교과목 지금 여러분 1학년 1학기라 잘 모르겠지만 중간과제 다 모든 과목에서 막 과제가 나와요. 그때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내를 하는 거는 미리미리 하라. 제 과목은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기말도 안내합니다. 14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발표를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잘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PPT 유인물은 모두 제출을 해야 됩니다. PPT는 핫플레이스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유명한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인스타에 좋아요 많이 받고 하트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데를 가십시오. 그냥 우리 동네 앞에 뭐 이런 데 말고요. 조금 핫한데 이런 데를 가서 왜 여기 선정했는지 그래서 이 핫플레이스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는 거죠. 소개.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니까 치수재고 요소도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14주차. 아 교수님 14주차를 벌써 말씀하세요. 미리 어느 곳이 좋은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시험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릴게요. 기말고사 시험은 일단 논술형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논술형이 1학년 1학기 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논술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지선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합형입니다. 보기가 있거나 사지선다가 있거나 여러 개로 단답형이거나 뭐 다양한 걸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비슷한 방식으로 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평가계획, 강의계획표에 있었는데 한번 다시 제가 이렇게 해서 시험 선택형 시험이고 발표를 통해서 하고 출석은 학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안내, 특별한 교재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로 쭉 안내하는 이런 것들이 강의 자료가 주 교재가 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뭐 이걸 빨리 만들어서 PDF로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매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동영상이 앞단에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 책 감각에 대해서 좀 잘 나와 있어서 2주차, 3주차쯤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건데요. 요 빛자연 컬러 커뮤니티 이게 부교재입니다. 이거 사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런 교재가 혹시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뭐 PDF 근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있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요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책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미국 건축가협회 AIA에서 만든 내용을 이거 번역한 거고요. 이 책은 아주 옛날 건데 그게 이제 몇 번 증보가 돼가지고 한 거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도 현재 절판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책입니다. 일본에서 지은 아주 치수 관련 가구, 공간, 단위 공간의 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여기선 직접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사진을 보여드렸고 실제 수업 시간에 책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영상 잠깐 끊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